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고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영양을 섭취해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삼복더위에 권장되는 보양 음식들은 체력을 보충하고 무더위로 인해 손실된 영양을 보충해주는 식품들이었습니다. 보양 음식으로 삼계탕이 먼저 떠오릅니다. 삼계탕은 닭고기에 인삼, 대추, 마늘 등을 넣어 끓인 보양식으로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삼계탕에 들어간 닭고기는 소화가 잘 되고 인삼은 면역력을 증강시키며 대추와 마늘은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삼계탕의 열량이 높아서 옛날만큼의 인기는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자양강장에 좋은 해산물 보양식으로 전복과 장어의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진시황제가 불로장생을 위해 먹었다는 전복은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하여 옛날부터 고급 수산물로 취급되었는데 피부 미용, 자양강장, 산후조리, 허약체질 등의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전복에 들어있는 다당류는 백혈구의 식균 능력을 활성화시켜 면역력 증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전복은 시신경의 피로에 뛰어난 효능을 발휘하여 종일 눈을 많이 쓰는 직종과 현대인들에게 매우 적합한 보양식입니다. 전복은 전복회, 전복죽, 전복탕, 전복구이, 전복갈비찜 등 다양한 요리로 여러 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장어구이도 여름철에 즐기는 보양 음식입니다. 장어는 불포화 지방산, 비타민 O와 E, 단백질이 풍부해 여름철 체력 보충에 탁월합니다. 장어에 포함된 비타민 O는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고 불포화 지방산은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장어 기름은 혈관 속에 굳어진 딱딱한 지방을 녹여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팥죽도 좋은 보양 음식입니다. 팥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많아 소화를 돕고 더위로 인해 손실된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해줍니다. 팥의 칼륨은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조절하는 데도 유익합니다. 녹두전도 여름철 음식으로 좋습니다. 녹두는 몸에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어 더위로 인한 갈증 해소에 좋습니다. 또 녹두는 단백질과 비타민 B군이 풍부해 피로회복과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수박도 여름에 즐겨 먹습니다. 수박은 수분 함량이 높아 여름철 탈수를 예방해주고 리코펜과 베타카로틴 등의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피부 건강을 지켜줍니다. 수박의 칼륨은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콩국수도 여름 음식으로 좋습니다. 콩국수는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콩으로 만든 국수로 소화가 잘 되고 여름철 더위로 인한 피로를 덜어줍니다. 콩의 이소플라본은 항산화 효과가 있어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유익합니다. 미역국도 여름에 좋은 음식입니다. 미역은 칼슘, 마그네슘, 요오드 등 미네랄이 풍부해 여름철 땀으로 인한 미네랄 손실을 보충해줍니다. 또 미역은 저칼로리 식품으로 소화가 잘 되어 체중 조절에도 좋습니다. 오이냉국도 여름에 좋은 음식입니다. 오이는 수분 함량이 높아 더위로 인한 갈증을 해소해주며 비타민C와 칼륨이 풍부해 피부 건강과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오이의 시원한 성질이 몸에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삼복더위에는 체력 보충과 영양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들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에 소개한 음식들은 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체력 소모와 영양 손실을 보충해주며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것들입니다. 우리나라 옛 문헌에도 삼복더위에 권장되는 보양 음식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준이 지은 동의보감은 조선시대의 의학서로 다양한 한약재와 음식을 통한 건강관리 방법을 다룬 책입니다. 삼계탕에 들어가는 인삼, 대추 등의 효능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향약 집성방은 조선시대의 한약재와 음식들을 소개하는 의학서로 장어, 녹두 등의 효능과 조리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시진의 본초 강목은 중국 명나라의 약초학서로 다양한 약초와 음식의 효능을 다루는데 삼복더위에 먹는 보양 음식에 대한 정보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초 강목에서는 대추도 여름철 음식으로 추천하고 있는데 대추는 피를 보하고 기를 보충하며 위를 따뜻하게 한다. 삼복더위에 섭취하면 기력을 회복시키고 몸의 균형을 유지해준다. 또 대추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피로를 풀어주며 체내 습기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준다. 고 적고 있습니다. 삼복은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고 부족해진 영양소를 채우는 날로 인식되어 왔는데 복날에 많이 먹는 고단백, 고지방, 보양식이 누구에게나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복부비만을 가진 대사증후군 환자나 지방간으로 만성 피로를 느끼는 환자들은 오히려 피해야 할 음식이며 먹을거리가 풍부한 현대인에게 필요한 보양식은 육류가 아니라 오히려 채소와 과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검은깨, 검은콩, 흑미 등 블랙푸드는 대표적인 식물성 보양식으로 블랙푸드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는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의 활동을 억제하고 암을 예방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여름철에 떨어진 입맛을 되살리고 기운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보양식을 즐겨 먹었습니다. 보양식을 먹을 때에는 자신의 체질과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동안에 부족했던 영양소를 점검해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어려워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한 보양식을 섭취해주는 것이 체력 보충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영양 섭취가 오히려 문제가 되는 요즘에는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한 여름철
보양식은 오히려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고칼로리 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여름철 보양식 1위로 꼽을 만큼 삼계탕이 인기가 많지만 삼계탕의 칼로리는 찹쌀까지 포함하면 933kcal에 이릅니다. 여기에 밑반찬까지 곁들인다고 생각하면 칼로리는 1000kcal를 넘게 됩니다. 또 닭고기가 주재료이기 때문에 단백질이 대부분일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삼계탕의 6070%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여름철 보양식으로 삼계탕을 자주 즐기는 것은 다이어트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꼭 먹어야 한다면 지방, 특히 콜레스테롤이 많은 닭 껍질을 제외하고 먹는 것이 좋으며 기름이 우러난 국물도 가급적 적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발라낸 닭고기를 소금에 찍어 먹으면 입맛을 자극하기 때문에 담백한 채로 먹는 것이 칼로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같은 보양식이라고 해도 추어탕은 삼계탕에 비해 칼로리가 밥을 포함해 약 500kcal 정도로 낮은 고단백 식품입니다. 추어탕에는 칼슘과 비타민어, 불포화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어 부족한 영양분을 채워주는 보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름 보양식이라고 하면 육류나 생선 등을 떠올리기 쉬운데 채소나 과일 중에도 보양식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키위입니다. 키위는 여름이 제철인 과일로 비타민C가 풍부해 피로회복을 돕고 단백질을 분해하여 소화가 잘 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칼슘이나 철분 등의 흡수를 도와주고 미네랄이 풍부해서 여름철 빼앗긴 체력을 보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미 항산화 식품으로 알려진 검은 콩도 여름철 훌륭한 보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검은 콩에는 양질의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 B 등이 풍부하고 사포닌 등을 포함한 암을 예방하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검은 콩 껍질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뿐 아니라 신장 기능을 강화시켜줍니다. 검은 콩으로 콩국수를 만들어 먹거나 두유로 즐긴다면 여름철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체력 보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양식에 대한 새로운 시각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양식은 기근에 시달리던 구시대 보양식이며 과거엔 칼로리가 절대 부족했으므로 기름이 많은 육류가 보양식으로 좋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인병을 걱정하는 영양과잉 시대라서 칼로리가 넘쳐는 시대이기 때문에 보양식도 스마트하게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특별한 고기나 특수 부위를 찾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동물은 인간의 위장 안에서 20가지 아미노산으로 공평하게 분해되기 때문에 무엇을 먹어도 동일해서 특별한 고기나 부위를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폭식하는 게 나쁘다고 합니다. 대부분 보양식을 먹을 때 날 잡아서 잔뜩 먹고 평소엔 전혀 먹지 않습니다. 진정한 보양식은 조금씩 자주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고 합니다. 보양식의 본질은 단백질이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은 힘을 내는 근육과 신진대사를 주관해서 피로를 몰아내는 효소의 원료물질입니다. 몸이 축축 처지는 삼복더위에 가장 필요한 영양소인 단백질은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모조리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많이 먹으면 몸에 축적되는 지방이나 탄수화물과 다릅니다. 소장에서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형태로 시간당 7g 정도가 최대로 흡수됩니다. 보통 4-5시간 정도 지나면서 흡수됨으로 한꺼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은 30g 정도입니다. 이것은 순수 단백질이므로 수분이 들어간 고기로 환산하면 대략 150g 내외입니다. 즉 보양식으로 고기를 150g 이상으로 먹게 되면 나머지는 모조리 대변으로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고기는 매일 조금씩 자주 먹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비타민과 나트륨이 중요합니다. 비타민은 신진대사를 촉매해서 힘을 내는 풀무질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리면 안 그래도 나트륨이 빠져나가면서 축축 처지게 됩니다. 고기를 먹되 이렇게 무더운 날은 얼큰한 탕의 형태로 먹는 게 좋습니다. 나트륨은 부신을 자극해 아드레날린과 코티솔 분비를 촉진해 인체가 힘을 내는데 도움을 줍니다. 혈압을 올림으로 과도하게 섭취하면 해롭지만 여름철 땀으로 빠져나가는 정도의 소금은 음식으로 따로 섭취해주는 게 힘을 내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권유하는 스마트 보양식은 계란입니다. 계란은 우리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값이 싼 단백질입니다. 단위그램당 계란이 소고기보다 20분의 1이나 저렴합니다. 계란은 단백질 외에 비타민이나 미네랄도 많습니다. 비타민 A 함량이 소고기의 20배나 됩니다. 칼슘도 소고기보다 2배나 많습니다. 계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른자엔 정말 콜레스테롤이 많지만 계란을 많이 먹는다고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유는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은 콜레스테롤이 든 식품을 먹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동물성 포화지방이 많은 식품을 먹어서 올라갑니다. 동물성 포화지방을 원료로 몸 안에서 만드는 콜레스테롤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즉 계란이나 오징어, 새우 등 콜레스테롤 식품보다 오히려 유지방, 아이스크림이나 삼겹살이 훨씬 더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립니다. 그래서 2015년 미국 정부에선 건강한 사람은 계란 등 콜레스테롤 많이 함유된 식품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며
그동안 국민들을 대상으로 발표해온 식사 지침을 공식적으로 바꾸기에 이르렀습니다. 수년 전 영국 정부는 매일 계란을 2개씩 먹자는 캠페인을 벌인 적도 있습니다. 이미 성인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노른자를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흰자 위주로 먹으면 됩니다. 흰자는 지방이 거의 없는 순수 단백질이기 때문입니다. 항생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요즘은 무항생제를 표방하는 계란도 많이 시판 중입니다.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계란을 꾸준하게 먹는 것을 포함해서 전통적으로 몸에 좋다고 알려진 다양한 종류의 여름철 보양식을 섭취함으로써 삼복더위를 건강하게 보내기를 희망합니다.